16일 화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투자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까주세요. 핫 키워드 4개, 대차거래 시스템, 공모주, LS 대한전선, 저거 지금 싸움이 있는 거 보고 말하는 것 같고요. HD한국, 조선해양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대차거래, 이거 공매도 얘기 같은데 어제 공매도 관련 설명회가 있었죠? 업데이트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설명회도 있었고 드디어 거래소가 공매도 관련 시스템 용역 공고에 나섰습니다. 사업 예산 14억 정도고 다음 달 바로 우선 협상자 선정해서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을 전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거와 함께 예탁 결제원은 기관들의 주식 거래, 이 대차 거래, 주식 빌리는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들이 주식 빌릴 때부터 이 목적을 밝혀야 된다는 건데 이 기관들이 대차 거래, 그러니까 주식 빌릴 때는 공매도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에 대한 담보를 잡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전체 100주를 어딘가에서 빌렸을 때 이 가운데 공매도 목적 주식을 60주 그리고 현금 담보를 위해서 만약에 40주를 잡았는데 이 기관은 그러면은 60주 범위 안에서만 공매도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공매도 불법을 잡겠다면서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것들이 조금씩 윤곽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매도 전면 금지가 언제까지죠?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현재 지금 계획들 보면 내년 3월 말까지 제도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1분기까지 정도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가 사실 작년 11월부터 지금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주가가 선진국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이 공매도가 증시와의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공모주 어제 엑셀 세라퓨틱스였죠. 네. 이노스페이스 상장할 때도 이렇게 쭉 지켜봤고 어제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침에 살짝 반짝하더니 또 급락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 배지 전문 기업입니다. 이 엑셀 세라퓨틱스가 상장 당일날 16.7% 급락하는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왜 사태라고 표현하냐면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가 이노스페이스가 하반기 들어서 이 공모가를 밑도는 상장 당일 이 실적을 주가를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로 공모가를 이제 상장일 종가가 밑도는 두 번째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이 공모가가 기간 수혜측 밴드 최상단을 넘어선 10,000원으로 확정이 됐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공모가가 확정된 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직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기술 하나 믿고 올라간 기업인데 기술 상장 특례, 기술 특례 상장이었죠. 이게 높은 공모가가 확정되면은 일단은 기관들은 좋거든요. 상장 당일에 의무 부여를 걸지 않은 기관 물량이 대규모 팔자에 나서면서 초기 투자한 기관들만 좋은 사태가 또 재현이 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바이오니까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거긴 합니다만 보니까 매년 적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작년에도 87억 원 영업 적자 났는데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 여파인 것 같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모주 계속 이제 치킨값 벌려고 계속 들어가셨던 분들 굉장히 주변에도 많은데 이런 엑셀 세라피틱스 사태, 이노스페이스 재현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공모주 상장 또 있습니까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이번에 상장되는 기업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제는 이번에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변압기 만드는 기업이고요. 국내 아주 대기업들의 좋네요. 변압기는 요즘에. 네,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도 모이고 있으니 더 그렇고 이게 일반 청약 일정이 오는 18일과 19일입니다. 그래서 이곳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전력기기 생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는 9월에 안산 신공장 완공 앞두고 있는 등 이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공모 예저가가 이제 24,000원에서 30,000원 수준인데 최근에 공모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상장 당일에 정말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우선 관심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가 전망 어떨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SK증권이 분석 내놨는데요. 산일전기의 이 공모가 산정에 적용된 이 PER이 20배 수준이고 이게 희망가 상단인 30,000원 수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은 이 회사의 시총은 아마 상장 당일 9천억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
공모가 기준으로 꽤 크네요. 네, 그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 회사는요. 만드는 제품이나 규모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재룡전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SK증권은요. 산일전기 실총이 최소 재룡전기는 따라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룡전기가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2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산일전기의 올해 가이던스에 유사한 PER을 주면은 이 회사의 적정한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의 거의 2배 가까운 두 배. 수준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니까 재룡전기 1년 동안 뭐 5배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주가가. 산일전기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니까 이번에 이 희망 밴드를 많이 초과하지만 않으면 이 지금 엑셀 그렇죠. 세라픽스나 이노스페이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지금 신 기자가 지금 전망을 일단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한전선하고 LS전선하고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다는데 뭐 이거 싸우는 거 하니까 이제 HD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지금 싸우는 거 생각이 나긴 합니다. 네. 이 전선업체들 간의 다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단은 LS전선은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이제 상장사 LS와 관련돼 있고 전력 케이블 업체 1위입니다. 대한전선 2위고요. 상장사죠. 이 국내 전력 케이블 1, 2위 업체 간 이 기술 유출 의혹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경찰이요. 대한전선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대한전선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LS전선의 공장 설계를 미리 해줬던 건축 설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이 공장 지을 때 이 회사에 특정해서 요청을 하고 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을 탈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 같은 경우는 어제 보도 입장문도 냈고 대한전선이 공장 짓는 과정에서 LS의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 배치 이런 레이아웃을 유출한 것으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이제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라는 걸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첫 번째로 설계 업체가 문제가 조금 있을 가능성을 경찰에 이제 문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설계 업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설계 업체를 선정한 대한전선에도 최소한 뭐 미필적 고의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대한전선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서? LS전선은 이제 대한전선이 일부러 그랬다라는 입장이고요. 대한전선은 또 입장을 냈는데 일단은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장후에 대한전선 급락했다가 오늘 시간에 걸려서는 한 1% 가까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대한전선은 혐의 자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건축 설계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대한전선은 이번 LS전선이 내놓은 입장, 그러니까 기술 유축 의혹에 대해서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양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이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LS 주가 그리고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 역시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LS전선은 이제 상장사가 아니니까요. 모회사인 LS 보고 LS전선은 뭐 자회사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뭐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STX 중공업에 대한 기업 결합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건을 붙였다고요? 맞습니다. 공정위가 이 심사 11개월 그러니까 근 1년 만에 이 현대와 STX 중공업 간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동안의 심사가 좀 길어졌냐 이거 봐야 되는데 조건을 붙었습니다. 최소 3년 동안은 STX 중공업의 자회사가 선박 엔진 만드는 핵심 부품인 크랭크 샤프트를 다른 곳에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건 쉽게 말하면 경쟁사인 한화 엔진에도 공급을 문제없이 해줘라. 그렇게 해야 너네들은 기업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공정위가 내놓은 그렇죠. 겁니다. 하나하고 지금 HD 현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 경쟁사에도 좀 줘라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관련해가지고 이 두 회사가 기업 결합이 된 거니까 이 공정위가 승인을 해줄 거니까 HD 현대에선 나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에 대한 증권가 전망들 좀 찾아봤더니 긍정적입니다. 어제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무더기 수주했다는 소식들이 들렸죠. 총 이 계약 규모만 3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조성과 이제 선박 만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수주라는 거는 앞으로 3년 동안의 매출이 괜찮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개선이 더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수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올해 수주 목표 다 채웠습니다. 앞으로 5달 남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증권가는 달러 강세에 이제 자회사 현대미포가 2분기 흑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HD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9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이번 수주뿐만 아니라 가스선과 탱커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 이 대형 주력 선박들에 대한 선순환 수주 모멘텀 지속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HD 한국조선행 엄청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50% 주가가 뛰었고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풍력 부분도 같이 봐야죠. 하나오션. 네.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